안녕하세요. 기념영상학원 김부식 강사입니다. 이번에 본 기말고사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숙명여 고반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기말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항수를 보면 2020년도에 25문제였다가 최근 2년 사이에는 23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4문제였습니다. 2020년 문제는 최상급으로 100점 맞은 학생이 없었고 최고 점수가 93점이던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높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사실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죠. 실제로 100점은 있다고 들었지만 평균이 45점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숙명하면 프린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지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4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15문제를 보면 일단 형식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보다 오히려 푸는 방법의 유사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립부등식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풀 때 수직선으로 풀어라 이런 연습을 시킨다는 의미로 넓은 의미로 프린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사실 식도 똑같고 그래프도 똑같지만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법이 바로 기억나서 풀 정도가 아니면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번호가 16번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유사하고 사실 물어보는 거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이지만 사실 난이도는 좀 어려웠을 문제 같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5번 문제입니다. 중간에 살짝 변형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기역, 니은, 디귿에서 디귿만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부분에서도 넓이가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하기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단답형 뒷부분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미 학생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이 문제의 포지션 때문에 아마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약간 변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평소에 안 그려온 친구라면 사실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답형 8번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 물어보는 거라든지 가장 프린트랑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문제, 프린트 문제는 빵꾸형이었는데 이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풀이대로, 즉 이 보기에 나온 풀이대로 그대로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과정에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푸는 그런 연습은 좀 했었어야 합니다. 어차피 다들 이 문제가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라 예측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만 잘 되어 있다면 계산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단답형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쳐 있어서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답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프린트에 가장 충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 이외의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장 마지막 문제였던 6번 문항입니다. 학생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렸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공식 하나만 기억한다면 계산도 정말 깔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장의 8번 문제는 닮음을 쓰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닮음을 잘 못합니다. 상위권, 더 나아가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닮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방정식, 좌표 도입해서 방정식으로 푼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닮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장에 있는 이 11번 문제는 과거에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숙명여고에서도 2015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90도로 눕혀놓은 형태라는 걸 빼면 푸는 원리 그리고 그림까지도
완전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풀이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방정식으로 많이 풀다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복잡하고, 이 문제는 아까 문제처럼 닮은만 볼 수 있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는 좀 전에 봤던 2015년 숙명여고 문제 있죠? 그 문제 또 바로 앞에 이 문제와 원리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신 원이 두 개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나 더 해야 하지만 같은 원리, 심지어 공식까지 똑같습니다. 단답형 7번 문제는 올림포스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강남에서는 올림포스 고난도란 책을 많이 쓰는데, 이 문제는 올림포스 고난도란 책이 아니라 그냥 올림포스란 책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이미 시험을 봤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포스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봤고, 가깝게 작년 경기여고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 때 중3 때부터 쓰이는 삼각형 넓이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중3 2학기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변형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계산은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풀이를 보면 계산이 진짜 한 줄로 끝나죠. 물론 이 한 줄이 끝이 아니라 사실 부등식으로 좀 더 풀긴 해야 돼요. 여하튼 변형을 하면서 오히려 계산을 좀 쉽게 만들어줬던 문제라서 아마 그래도 좀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단답형 7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초반 문제는 그래도 잘 보지만 뒷부분 문제는 이미 지쳐있고 바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좀 생각이 쉽게 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내신 성향을 보겠습니다. 보통 내신 문제를 보면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있는데, 숙명여고 시험은 내신만을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수능형 문제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최신 수능 트렌드인 쉬워 보이지만 고민을 해야 하고 생각을 잘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지어본다면, 첫 번째, 깔끔한 계산. 두 번째,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꼭 오답을 유도하지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린트 연계율이 높다는 점도 빠질 수 없습니다. 문제들을 보면 중학생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제대로 오래 해왔던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또는 유형 분류 정도로 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이해와 고민이 필요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능 성적 향상으로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숙명여고가 입시에서 꽤 괜찮은데 적어도 수학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말이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다짐을 합니다. 방학 때는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시험 후에는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느는 게 보이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은 실력이 오르는 게 더 잘 보이다 보니까 수학 비중이 줄고 다른 과목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계속 제자리 걸음 또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학기 중에 정말 바쁘죠. 수행도 있고 국어 숙제, 영어 숙제, 심지어 다른 학원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수학을 뒤로 밀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기말 시험을 보고 좌절한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난생 처음 맞아보는 수학 점수를 맞을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학년 숙명 친구 한 명을 성적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와 중3 1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 반 넘게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처음부터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1학년 성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원래 실명을 다 써도 된다고 했는데 한 글자는 지웠습니다. 먼저 1학년을 마무리하는 2학기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평균보다 약간 낮은데 등급은 6등급입니다. 아마도 상위권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서겠죠. 숙명이 원래 상위권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나름 수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다른 과목보다 수학만 열심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공부량은 다른 학생들보다 적을지 몰라도 수학만은 뒤지지 않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미적까지 특강으로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준 친구입니다. 이번에 고2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카톡이 와서 봤더니 하나 틀렸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아마도 시험 끝나고 와서 잘 보니까 자랑한 거겠죠. 그동안에 아마 울분이 싹 해소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평균과 이제 100점 인원수를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평균이 65점으로 사실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한 문제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100점이 10명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 틀렸기 때문에 적어도 굉장히 200등 이상 등수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100점이 좀 높은 걸 틀려서 11등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린 학생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소차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학생은 자신감 가지고 등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수학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오르는 게 바로바로 절대 안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1 숙명 시험 평균이 45점이라서 성적이 정말 많이들 내려갔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숙명은 수십뿐 아니라 정시까지도 신경을 잘 써주는 학교이고 실제로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번 방학에 수학을 무지막지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방학 동안에 수학에 올인하고 약 한 과목 하나 정도 하면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갔을 때 정말 편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보장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실력과 성적이 꾸준히 상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여기서 다른 과목을 더 집어넣어서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4시간 걸릴 과제를 7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딴짓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풀이 자체가 공부하는 게 좀 느리다. 왜냐면 이해를 좀 천천히 한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지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면 오래 걸리는 게 오히려 생각을 오래 해서 실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입니다. 다음은 숙명여고반 안내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숙명여고 고1 학생이고 개강은 7월 6일입니다. 시간은 화목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인데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스케줄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클리닉이 진행하게 됩니다. 클리닉은 2시부터 5시이고 보통 내신 기간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오답이 줄어서 학생 따라서 시간 조절이 가능하지만 방학 동안은 아예 수업으로 확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통계 쪽 암기 파트 뒷부분은 안 할 것이고 수학 하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확률 부분 그리고 통계 앞부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연계되는 특강으로 수업 몰입반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수금 아침 9시부터 낮 4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풀어야 할 문제, 과제까지 다 마무리 짓고 가기 때문에 숙제가 아예 안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적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밀릴 타이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교가 한 명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사인 제가 직접 관리할 것이고 문제 풀면서 해결 안 되는 질문 전부 다 제가 다 받아줄 것입니다. 중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 겸 쉬는 시간입니다. 개념 정리가 위주이기 때문에 개념은 심화까지 전부 다 진행하지만 문제는 이 타이밍에 심화까지 전부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모자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풀고 거기에 응용까지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숙명여고반 전체 로드맵입니다. 이번이 이제 여름학기인데 정규반에서 수학하와 확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강으로 수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7월 6일 개강 이후 화목에서는 계속 정규반 수학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때 확통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원 특강을 10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화목은 저녁이고 토요일은 클리닉은 낮에 있고 그 다음에 월, 수, 금은 아침부터 낮까지 몰입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되면 정규반을 주 3회로 늘려서 수투 기본과 수원 실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투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수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 수원 수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수원을 몰입반에서 빡세게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수투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인 미적을 방학 때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미적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은 하겠지만 겨울학기 내내 수원과 수투, 미적까지 모두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적은 수원 수투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미적을 하게 되면 수원 수투가 정리되는 느낌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방학 때는 큰 흐름을 보면서 개념 정리를 많이 할 것이고 문제도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좀 고민도 해야 되는 문제를 많이 풀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가면 모의고사 문제들과 숙명 기출을 베이스로 하고 그 이외에 EBS 문제집이라든지 또는 기출문제 중에서 좀 이제 복잡하니 더럽진 않지만 그래도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끼워 넣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개념은 자세히 세분화해서 할 것이고 풀이 또한 완벽하게 최적화된 풀이를 연수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 과정과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수업 시간에, 즉 개념 수업 시간에 본인 손으로 필기를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듣고만 있는 거는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꼭 필기를 본인 손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과제가 두 가지가 나갑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문제 푸는 거겠죠. 숙제를 내주고 그걸 문제 풀고 오게 하는데 제가 가르친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풀이도 직접 만든 손풀이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한번 했지만 이걸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필기 과제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적는 거라서 예로 보여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수업 시간에 프린트에다 필기한 내용이고 우측이 제가 필기하라고 노트를 줍니다. 서울대 노트를 주는데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옮겨 적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한 번, 이렇게 꼭 두 번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손풀이를 다 해주지만 손풀이를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서 쭉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풀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상당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을 받아줍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주면서 조금 더 필요한 심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이한 공식 같은 걸 더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게 됩니다. 오답만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풀었던 문제도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수업을 다시 하면서 새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틀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문제들은 금방 가기 때문에 다시 푼다고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제가 손풀이도 나눠주고 반복도 하게 되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사실 라고 생각하고는 쉽지만
학생들이 노트를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질문 받을 때 혹시 노트에 있는 내용이면 노트를 가져오게 시킨 다음에 어디에 노트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스스로 노트를 보면서 아, 이거 모르고 있었네? 또 암기도 하고 반드시 이렇게 개념과 그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결국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도 열심히 달려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제가 무조건 성적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력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죽어라 하는 친구들 억지로 시키는 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안 올라가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맨날 응용이 안 된다. 또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맨날 조교가 바뀌고 그래서 사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열심히 잘 가르쳐서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